자,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절차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설명 잘 들으시면은 앞으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큰 혼란은 없을 겁니다.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제 발생 단계입니다. 이번 문제를 보시면은 한 변의 길이를 입력받아 정사각형의 너비를 출력하는 순서도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시험장 가시면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요.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 단계는 시험장 가면 주어집니다. 자,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순서도를 작성하라는 부분이 어렵죠. 순서도. 자, 순서도를 만들려면은 그 관련된 기호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고 그런 어떤 절차들도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 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 중요한 것은요.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먼저 여러분들 머리에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중요하겠죠.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그러면 여기도 1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1 곱하기 1 해서 구하죠. 자, 2가 된다라면은 또 2가 될 거고 2 곱하기 2 해서 구하게 될 거고요. 자, 3이라면은 3 곱하기 3 해서 이제 너비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은 1. 자, 2, 4, 3, 3은 9 이런 식으로 해서 너비를 구하겠죠.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처리 조건에 S는 한 변의 길이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했고요. A는 정사각형의 너비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변수라는 것은 이제 상수의 어떤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상수는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을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2, 1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상수가 되는 거고요. 값이 매번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경우도 있고 2인 경우도 있고 3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값이 계속 바뀔 때는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변의 길이는 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S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정사각형 너비도 그때그때 바뀌겠죠? 자, 이것은 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 곱하기 S는 A다라는 공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일단 문제 분석 단계에서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분석 단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는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시험장 가시면은 문제, 처리 조건 이런 것이 주어집니다. 자, 문제 분석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입력, 처리, 출력 순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력하고요. 그 다음 처리, 프로세싱을 하고요. 그 다음 출력, 자, 이런 단계에 의해서 순서도가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거기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이런 순서를 일단 머리에 그리시면 됩니다. 자, 입력 단계에서는 한 변의 길이를 입력받겠죠. 한 변의 길이.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S라고 했잖아요. 그죠? S. 자, S를 입력받게 될 거고요. 그럼 처리 단계 또 있을 겁니다. 자, 정사각형 너비를 구한다. 자, 공식은 S하고 S를 곱하게 되면은 A 값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등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등호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등호가 있을 때. 첫 번째는 대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입한다. 그러니까 우변에 계산된 결과를 좌변에다가 대입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 곱하기 S 한 그 결과를 A 변수에다가 대입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출력 단계에서는 이때 구한 A 값을 출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순서예요. 분석하는 순서입니다. 자, 이런 순서에 의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결 절차는요. 첫 번째 문제 발생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장 가서 주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분석 단계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공식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도를 이제 문제에 맞도록 채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디버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서도에서 이제 결정한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디버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요. 논리적인 절차에 맞도록 순서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시작되는 부분은 스타트,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스탑 해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타원형이 되겠죠. 자, 순서도의 시작과
그것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여러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논리적인 절차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입력 단계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처리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 단계와 출력 단계를 표현하는 기호가 평행 사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호가 들어갑니다. 자, 평행 사변형은 입력과 출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리 단계에서는 직사각형이 들어갑니다. 자, 직사각형은 이제 처리를 표현하는 그런 기호가 되고요. 여기 들어오는 이 등호는요, 우변의 값을 좌변에다가 대입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가 나왔다. 이 기호는 처리하라는 기호가 되겠죠. 자,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변의 값을 좌변에다 대입하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다라는 의미로 등호가 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건문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 자, 처음은 좀 어려워요. 그죠?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순서도를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은 유형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디버깅 단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했었고요.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순서도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버깅 단계가 있는데요. 자, 디버깅은요, 알고리즘 만점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디버깅만 잘하시면요, 다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한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블랭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S 곱하기 S라는 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해야 되는데, 만일 실수로 S 곱하기 S가 아니라 S 곱하기 2라고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 오답이잖아요. 자, 오답인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잘못 생각을 해서, 이게 한 변의 이제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너비를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이제 입력한 것이 아니라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실수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디버깅이에요. 자, 정답을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정답을 입력을 했다라면은, 자, 한 변의 길이를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9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를 9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럼 9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A가 얼마가 됩니까? 81이 되죠. 그럼 출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1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도에 의해서 작동을 시켰을 때 결과가 81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9일 때, 자, 너비는 99, 81, 81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한 결과하고 순서도에서 나온 결과하고요,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맞다라면은 순서도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 생각했어요. S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순서도에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9, 입력값이 9가 되고 9 곱하기 2가 되어서 A 값은 81이 아니라 18이 되겠죠. 그리고 출력값은 18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81이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81이 아니라 18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 순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실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디버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디버깅 과정은요, 시험장에서 뭐 디버깅을 하라, 뭐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디버깅 표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S라는 변수가 9일 때는 순서도에 의해서, A 값이 81이 되고, 출력을 하니까, 81이 출력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한 결과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장 가서 이런 표가 없습니다. 자, 디버깅은 이제 알고리즘 만점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반드시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도 그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을 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대신해서 한번 실습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어떤 문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순서도가, 자, 분석한 이 순서도가 실제 적용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전 우리가 순서도를 이렇게 만들었죠. 자, 만든 것을, 이것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이용해서 코딩을 한 거예요. 코딩을 하면은 이 코딩된 결과를 실행하게 되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분석된 결과인 순서도와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한 코딩한 것은 크게 다르지 않죠. 자, 분석가가 몸값이 비싼 이유가 분석을 잘하면요, 코딩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가가 몸값이 더 비싼 겁니다. 분석을 제대로 해야만 코딩도 제대로 되겠죠. 자, 스타트 하는 부분은 서브 메인이라고 해서 시작되는 부분을 뜻하는 거고요. 스탑은요, 엔드 서브가 됩니다. 자, 문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 값을 입력받는 부분, 이것은 S 등호 인풋 박스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인풋 박스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데이터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한 이 값은 S란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처리문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 A를 출력하는 부분. 이것은 메시지 박스 A 하게 되면 A 값이 출력이 돼요. 이렇게.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요. 키보드에서 단축키로 Alt 키하고 F11번 키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이게 비주얼 베이직 창입니다.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삽입에 가서 모듈에 갑니다. 자, 모듈에 가서 조금 전 제가 입력한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창이 나오죠.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자, 9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81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한 단계씩 한번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F8번 누르면요, 노란색으로 표시되면서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F8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F8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창이 나오는 거죠. 자, 9라고 입력을 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9라고 이제 입력값을 입력받아서, 자, A에다가 이제 입력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현재 S에는 9라는 값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F8번도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는 순간 A에는 81이라는 값이 계산돼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F8번 또 눌러보겠습니다. 자, 81이라는 결과가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표시가 되고요. 이제 엔드 서브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